저는 윤지영입니다. 36의 나이에 대기업 홍보팀 팀장까지 올랐죠. 누가 뭐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주말엔 집에서도 노트북을 열었죠. 그렇게 10년을 달렸습니다. 결혼은 34살에 했습니다. 남편 장도연은 중견기업 재무팀 차장이었어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말수가 많지도 적지도 않았죠. 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일에 지친 제게 필요한 건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퇴사를 선언했어요. 39의 나이에 명예퇴직을 받아들인 겁니다. 퇴직금은 2억 3천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도연은 그 돈으로 요식업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외식업은 망하는 곳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회사 일만 알지. 사업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 도연이 처음으로 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창업을 허락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는 동안 도연은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회사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연의 아침을 차리고 저녁엔 시댁에 들러 인사를 드렸죠.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 셋을 줄 세워놓고 음식 솜씨를 비교했어요. 큰 며느리는 7년 차, 작은 며느리는 5년 차였습니다. 저는 막내였죠. 시어머니는 늘 제 음식에만 뭐라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회사 일만 하느라 손맛이 없네. 이렇게 짜게 하면 시아버지 혈압 어쩌려고. 작은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이거 레시피 보고 한 거 아니야?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참았어요. 회사에선 팀장이었지만 이 집에선 그저 막내 며느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댁에 모인 식구들 앞에서 저는 전을 붙이고 있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전기세 아깝다고 했으니까요. 도연은 거실에서 매형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도연아, 사업은 잘 돼가냐? 큰 매형이 물었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죠. 근데 땅 좀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자리 하나 나왔거든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땅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업 자금도 아직 부족한데 무슨 땅을 산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전부치기가 끝났습니다. 손목이 저렸어요. 어깨가 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36이 40처럼 보였죠. 지영아, 뭐해? 빨리 안 나와? 도연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도연은 술 냄새를 풍기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너 찾으시잖아. 왜 이렇게 굼떠? 미안해. 금방 갈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 혀를 찼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지영아, 내일 아침상은 몇 시에 차릴 거야? 6시에 준비하겠습니다. 음식간 잘 맞춰. 작년엔 국이 싱거웠어. 네.
어머니,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도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 듣는 반말이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대답 왜 그따위로 했어? 뭐가? 6시에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할 대답이야? 5시에 준비하겠다고 해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6시도 이른 시간인데 5시라니요. 저도 사람인데 잠을 자야 하지 않겠어요? 도연아, 나도 사람이야. 5시에 준비하려면 3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며느리 도리지.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 나는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지영이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어요.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야? 아, 아파. 놔줘. 저는 팔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힘은 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이 저를 밀었습니다. 강하게요.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손목을 짚으면서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도연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 있었죠. 내가 말을 곱게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손목에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따가웠지만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도연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잠을 1시간도 못 잤어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왔어? 빨리 준비해. 네. 저는 대답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목에 상처가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국이 짜다. 전이 타 냄새가 난다. 나물이 질기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사업 자금은 충분하냐?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지영이 명의로 대출 좀 받으려고요. 직장인이니까 한도가 높거든요.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요? 저는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제 눈을 피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지영이가 버는 돈도 있으니까 갚는 건 문제없겠지.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이 자리에서 반대하면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대출건은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반대할 거 뻔하잖아. 내 명의인데 내가 모르게 진행하는 게 말이 돼? 우리 부부잖아.
내 돈이 어딨어. 도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결혼은 뭘까?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제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요. 내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냥 끝낼 순 없었습니다. 저는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10년 동안 회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도연이 제 명의로 뭘 하려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윤지영이었습니다. 대기업 홍보팀 팀장 윤지영이요. 그리고 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죠. 도연은 보통 이 시간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봤어요. 도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도연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화면 보호기가 켜져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명절날 들었던 그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말이요. 저는 마우스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로그아웃을 안 한 채 그냥 잠든 거였죠. 화면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투자금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첫 번째 시트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500만 원, 2023년 7월 1천만 원, 2023년 8월 2천만 원.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계좌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명의 계좌였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진 계좌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두 번째 시트를 열었습니다. 수신인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리안 컴퍼니.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대학 동기 이리안이 운영하는 회사였죠. 도연은 가끔 리안과 만난다고 했었어요. 사업 상담을 받는다면서요. 세 번째 시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입 내역이었어요. 경기도 어느 지역의 토지가 3억에 매입됐고 명의자는 박순자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 이름이었죠. 매입 날짜는 지난달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도연은 제 명의로 돈을 빼내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돌린 거예요. 제가 만약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였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도연을 깨우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엑셀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것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도연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투자금 내역뿐 아니라 도연의 문서 폴더 전체를 복사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계속 방문 쪽을 신경 쓰며 복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복사가 완료됐어요. 저는 USB를 빼내고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연이 저를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몰랐던 것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윤수경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전문은 아니었지만 민사소송 경력이 많았죠. 언니, 나 좀 만나줄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말로 하기 어려워. 만나서 얘기할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바로 알아챘어요. 도연이가 뭐 잘못했어? 지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만나자. 저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언니 사무실로 갔습니다. 언니는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도연이 저를 밀쳐 넘어뜨렸던 것,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말,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엑셀 파일까지요. 언니는 USB를 자기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언니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거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사기야. 너 명의로 대출받고 그 돈을 페이퍼 컴퍼니로 돌린 다음 부동산 매입해서 시어머니 명의로 넘긴 거잖아. 언니의 설명을 듣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요? 리안 컴퍼니가요? 리안 컴퍼니 사업자 등록 한번 조회해봐.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사업자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리안 컴퍼니는 실제로 존재했어요. 하지만 업종이 이상했습니다. 컨설팅업이었는데 매출이 거의 없었죠. 봤지? 이건 돈 세탁용 회사야. 도연이랑 이리안이 짜고 만든 거라고. 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나 어떡해?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잖아.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은 그래. 하지만 이게 사기라는 걸 증명하면 달라져. 어떻게?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돼.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최대한 많이 확보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영아, 넌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이혼할 거야. 근데 그냥은 안 돼.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언니는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지영이가 호락호락한 애가 아니지. 저는 언니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바깥은 화창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어요. 제대로 된 전쟁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없었어요. 어디 나갔는지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죠. 제 명의 통장이 3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든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대출금이 들어오고 바로리안 컴퍼니로 이체됐더군요.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억 5천이요.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그 돈을 도연히 제 이름으로 빼낸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통장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도연히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서랍 안쪽을 더 뒤졌습니다.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수인은 박순자, 매도인은 김아무개였죠. 계약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계약일은 지난달 20일이었어요. 이것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어요. 저는 서랍을 정리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또렷하게 찍혔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곧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이거 대박이야. 증거로 충분해. 정말? 응. 이 정도면 사기 혐의 입증 가능해. 근데 더 필요한 게 있어. 뭔데? 도연이랑 이리안의 대화 녹음. 둘이 짜고 한 거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완벽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이요. 어떻게 하면 녹음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디 갔다 와? 리안이 만났어. 사업 관련 상담 좀 했지. 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사업 상담이라니요. 제 돈 빼돌리는 상담 하셨겠죠. 그래? 뭐 좋은 얘기 들었어? 응. 곧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 잘 됐다. 저녁 먹을래? 저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도연은 자기 사업 계획에 대해 얘기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참, 도연아, 다음 주에 리안이 집에 한번 초대하면 안 돼? 내가 밥 한번 해주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왜? 사업 파트너잖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연락해 볼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리안을 집에 불러서 대화를 녹음할 생각이었습니다. 술 몇 잔 마시면 입이 가벼워질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죠. 며칠 뒤 리안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인상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도연과 짜고 저를 속인 공범이라는 거려. 안녕하세요, 형수님. 리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반가워요. 많이 들었어요. 도연이가 늘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준비했어요. 남자들은 고기와 술을 좋아하니까요.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 핸드폰은 녹음 중이었습니다. 테이블 옆 화분 뒤에 살짝 숨겨뒀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갔습니다. 도연과 리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형, 그 땅 정말 잘 샀어요. 조만간 개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리안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명의로 해놔서 다행이야. 나중에 세금 문제도 없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계속 대화를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얼마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3억.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와, 그 돈 어떻게 마련했어요? 대출이지 뭐. 누구 명의로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술에 취해 방심했어요. 당연히 지영이 명의로 했지. 직장인이니까 한도가 높거든. 리안이 껄껄 웃었습니다. 형수님, 신용 좋으시네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리안이 집에서 나간 뒤 저는 바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제대로 저장돼 있었어요. 재생해봤죠. 도연과 리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지영이 명의로 했지. 그 말이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바로 언니에게 전송했습니다. 새벽 1시였지만 언니는 깨어 있었어요. 곧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이거면 충분해. 완벽한 증거야. 언니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일단 더 기다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 시댁 재산 현황도 파악해야 하고.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도연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랑했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이제는 시댁 식구들의 경계심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해야 했죠. 아침 일찍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어머니, 저예요. 왜?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집에 들러도 될까요?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먼저 시댁에 가겠다고 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왜? 명절 때 제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와.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과일 바구니도 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했을 일이었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제 모습을 보시더니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구니를 받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그래. 내가 알았으면 됐어. 부엌으로 가자.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배추가 큰 대야에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치는 손맛이야. 양념을 대충 하면 안 돼. 네. 잘 배우겠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양념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도연이 사업 곧 시작한대? 네. 그렇게 들었어요. 돈은 마련됐대? 네. 대출도 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행이네. 우리 도연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필 때도 됐지. 네. 그러게요. 저는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어머니, 저번에 도연이가 땅 샀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시어머니는 경계하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하던데
어떤 땅인지 궁금해서요. 아, 그거. 경기도 어디더라? 파주였나? 파주요? 거기 개발 들어온다면서요? 그러게. 좋은 땅이야. 내 명의로 해놨어.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핸드폰이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죠. 와, 대단하시다. 어머니 명의로 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도연이가 똑똑하게 잘했어.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시어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신 듯 했어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회사 일은 어떤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저축은 얼마나 하는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곧 다 끝날 관계였으니까요. 지영아, 너 회사 그만둘 생각은 없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왜요? 도연이가 사업 시작하면 바쁠 거 아니야. 내가 뒷바라지를 해줘야지. 아, 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도연이 잘 되면 너도 좋잖아. 조금만 희생해. 희생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희생이요. 저는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요. 제 명의로 2억 5천을 대출 받혀놓고 희생하라고요. 네, 생각해 볼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 명의로 해놨어.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거지. 완벽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곧 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지영아,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면 재산은닉 입증 가능해.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도연이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아, 물 좀. 저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도연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리안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야, 리안아. 도연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 건 끝나면 지영이 명의로 된 계좌 싹 정리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세금 추적 피해야 되니까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다 옮겨. 응, 알겠어. 다음 주에 처리하면 돼. 리안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는 회사 그만두게 해야 돼.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왜? 사업 시작하면 내가 바쁠 거 아냐. 누가 집안일 해.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안도 따라 웃었어요. 형. 그래도 형수님 월급 괜찮잖아요. 그만두면 아깝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내 사업 잘 되면 그것보다 더 벌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알겠어. 형. 그럼 다음 주에 봐요. 그래.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가져와 도연에게 덮어줬어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조퇴를 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를 전부 확인했어요. 제가 모르는 계좌가 4개나 있었습니다. 모두 대출 계좌였죠. 총 잔액은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원에게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았어요.
모든 거래가 리안 컴퍼니로 이체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언니 사무실로 갔습니다. 언니는 서류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와, 이거 완전 조직적인 범죄네. 이제 어떻게 해? 소송 준비해야지.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필요해. 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어머니 명의로 된 땅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떼면 됐어요. 저는 바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박순자 명의로 검색했죠. 놀랍게도 땅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개였어요. 파주에 하나, 용인에 하나, 화성에 하나. 총가액은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저는 화면을 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언니의 눈이 커졌어요. 와, 이 사람들 완전 큰손이네. 지영아, 너 대박 터진다. 무슨 소리야? 재산분할 청구하면 반은 내 거야. 게다가 사기 혐의까지 입증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이제 뭐 하면 돼? 한 달만 더 버텨. 증거 완벽하게 정리하고 소장 작성할게. 알겠어. 저는 언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곧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도연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고 맥주도 사다 줬어요. 도연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더 착해진 것 같아. 우리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당연하지. 나 이제 정신 좀 차렸어. 그래. 그렇게 해. 며느리는 시댁을 잘 섬겨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한 달 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를 물었고 시댁에도 자주 들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달라졌다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지영이가 이제야 철이 드네. 우리 도연이 복 받았어. 작은 시누이도 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어요.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처럼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영아, 준비 다 됐어. 이제 시작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도연의 생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큰 집 식구들, 작은 집 식구들, 친척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럼 일찍 와. 네, 그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이에요. 언니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파이팅. 나도 대기하고 있을게.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낼 겁니다. 가방에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USB도 챙겼어요. 모든 증거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통장 사본, 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 내역서. 빠진 게 없었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몇몇 친척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왔네. 일찍 왔네.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도와드리려고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영아, 전 좀 붙여줘. 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몇 시간 뒤면 이 집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됐습니다. 오후 5시쯤 모든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도연의 아버지, 어머니, 큰형 내외, 작은형 내외, 도연의 친구들까지 총 15명쯤 됐습니다. 도연은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웃음은 달랐죠. 자, 이제 식사합시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평소처럼 말이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어요. 도연아, 사업은 언제 시작하냐? 큰매형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부터요. 자금도 다 마련됐고요. 도연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단하네.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어? 이것저것 대출도 받고 그랬죠.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오늘 도연이 생일이잖아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 뭔데? 도연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거실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영상인가 보다. 깜짝 이벤트인가 보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번째 화면이 텔레비전에 떴습니다. 투자금 내역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뭐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이가 제 명의로 만든 통장 내역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명의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대출금이 들어오고 바로리안 컴퍼니로 빠져나간 기록들이었죠.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께.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로 갔습니다. 파주, 용인, 화성. 3군데 땅이에요. 총 가액 7억 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매형이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명의자를 보세요. 박순자. 시어머니 명의예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제가 당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도연과 리안의 대화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당연히 지영이 명의로 했지. 직장인이니까 한도가 높거든.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번 건 끝나면 지영이 명의로 된 계좌 싹 정리해. 세금 추적 피해야 되니까. 도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녹음이었어요. 내 명의로 해놨어. 도연이가 똑똑하게 잘했어.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부축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혼 협의서예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서죠.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낚아챘어요.
미쳤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린 건 나예요. 당신들이 제 명의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사기가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부부라고 배우자 명의를 몰래 도용해도 되는 건가요? 부부라고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건가요? 저는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명절날 넘어졌을 때 생긴 흉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사진 찍어뒀어요. 병원 진단서도 있고요. 큰 시누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매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 씨, 우리가 몰랐어요. 도연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다들 몰랐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증거는 다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사기, 명의도용, 재산은닉, 세금 포탈 혐의로요. 그리고 가정폭력 혐의도 추가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하셨어요. 안 돼, 안 돼. 지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 늦었어요. 제가 2달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다 있어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영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하자. 손 떼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도연은 손을 놨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 기억나요? 바닥에 넘어뜨리고, 제 명의를 도용하고, 시어머니랑 짜고 재산을 숨기고, 그리고 제가 회사까지 그만두길 바랐죠. 그건 이제 끝이에요. 당신들이 만든 분은 제 증거로 바뀌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후회할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잘했어? 응. 다 끝났어.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지? 응.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언니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언니는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언니.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넌 내 권리를 찾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시댁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웃었어요.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댁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죠. 시어머니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는 아무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떡볶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언니와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었어요.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영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 들어간다. 응. 힘들 수도 있어. 각오해야 돼.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언니가 물을 따라줬어요. 제 3분할이랑 위자료 합치면
꽤 큰 금액 받을 수 있을 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당한 걸 증명하고 싶어. 알아. 그래도 돈은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린 거죠. 언니가 아침을 준비해줬습니다. 토스트와 커피였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늘부터 어떻게 할 거야? 회사 가야지.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그래. 내 일상을 되찾아.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챘어요. 팀장님, 오늘 표정이 밝으신데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저는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일이 즐거웠어요. 예전처럼 말이죠. 제가 일을 사랑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현 측 변호사가 연락 왔대. 합의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합의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언니가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죠.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법정에 5번 섰습니다. 매번 도현과 시어머니 얼굴을 봐야 했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요. 도현 측 변호사는 계속 합의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됐어요. 도현과 리안의 대화, 시어머니와의 대화 모두요. 판사님은 증거를 검토하신 후 도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죠. 세 번째 재판에서는 리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처음엔 발뺌을 하더군요. 자기는 단순히 사업 컨설팅만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언니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면서 리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증인, 리안 컴퍼니의 실제 매출이 얼마입니까?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잘 대답하십시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영업 활동은 없었죠? 리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님이 기록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네 번째 재판에서는 시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많이 야위셨더군요. 처음 뵀을 때보다 10년은 늙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알고 계셨습니까? 언니가 물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럼 아들이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녹음 파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이가 똑똑하게 잘했어. 내 명의로 해놨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셨죠. 5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언니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긴장됐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피고 장도연은 원고 윤지영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을 받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사기 및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이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3분할의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6억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위자료로 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총 1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어요. 피고 박순자는 재산 은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벌금 5천만 원에 처합니다.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피고 이리아는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에 처합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지영아, 해냈어. 응, 끝났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와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와인도 한 병 시켰죠. 지영아, 이제 뭐 할 거야?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청년 여성 법률지원센터 만들고 싶어. 법률지원센터? 응.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결혼하면서 자기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 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 당연하지. 우리 함께 하자. 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언니도 잔을 들었어요.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3개월 뒤 저는 센터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희망 법률지원센터.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첫 상담자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경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통장을 빼앗기고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와 비슷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였어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저도 당신과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려줬어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10명 정도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모두 제각각의 사연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구박받는 사람,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람, 재산을 빼앗긴 사람.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줬어요. 언니도 일주일에 2번씩 센터에 나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줬죠. 우리는 좋은 팀이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설득했습니다. 지영아,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결국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명의도용당한 이야기, 가정폭력 당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요. 방송이 나간 후 상담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상담사를 2명 더 고용했습니다.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빗소리가 들렸죠.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도연과 함께 살던 그 집, 시댁에서 받았던 구박, 바닥에 넘어졌던 그날 밤. 그 모든 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참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눈물을 삼키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당당했어요. 제 권리를 알았고, 제 가치를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담, 예약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확인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가 물었어요. 지영아, 후회한 적 없어? 뭐를? 이혼한 거, 혼자 사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없어. 오히려 그때 결단을 내린 내가 자랑스러워. 다행이다. 언니, 나 요즘 행복해. 진짜로. 언니가 웃었습니다. 보면 알아. 표정이 밝아졌어. 응. 나도 느껴. 예전엔 매일 불안했거든. 도연이 기분은 어떤지,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실지, 그런 것들 때문에 늘 긴장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게 바로 자유지. 맞아. 자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어요. 민트 초코 맛이었습니다. 도연은 민트 초코를 싫어했었죠. 그래서 저도 사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이죠. 소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센터를 연 후부터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의 감정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일기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거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기지개를 켰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아침을 먹고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했던 분이 보낸 거였어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지영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무섭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님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지영아, 내일 상담 일정 꽉 찼어. 너 진짜 바쁘겠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래. 넌 정말 멋져. 언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의 상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죠. 점심시간에 센터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오후에 새로운 상담자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결혼 20년 차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었고 저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충분히 울고 난 후 저는 말했어요. 두렵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혼자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강했어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도 작게 손을 흔들며 사라졌죠. 저녁이 됐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이겨낼 수 있다고, 넌 혼자가 아니라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어요.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어요. 발이 시원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센터 관련 문의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답장을 보냈어요. 모든 걸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지영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을, 제 속도로요.